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3가 그 다음을 따라가죠. 뭐 그림을 그려주는 외에는 클로드 3가 글쓰기에서는 압도적이고 코딩할 때도 압도적으로 그렇게 앞선다고 할 수 있고, 제미나이는 여행 정보 할 때는 제미나이가 많이 앞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무료 이미지 생성에 강점을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정보 검색에 최적화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 85%는 정보 검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퍼플렉시티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호 호몽입니다. 지난번에 챗GPT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다른 LML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챗GPT만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화면에 이렇게 보고 계시듯이 오픈AI, 클로드, 오픈AI가 챗GPT 회사고요. 클로드, 제미나이,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글로바X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하고 그들의 특성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챗GPT와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띄워놓고 좀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방법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클로드는 클로드대로, 제미나이는 제미나이대로 사용법을 또 이렇게 강론으로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LLM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챗GPT는 설명했으니까 클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챗GPT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클로드가 더 좋다, 어떨 때는 챗GPT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그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툴들이 이제 벤치마킹 툴이라고 그러는데, 그 벤치마크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벤치마킹 툴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MMLU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또 챗GPT 4.5가 좋다, 그 다음에 5.1이 좋다, 어떤 분야에서는 클로드의 소넷이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클로드 관련되는 뉴스가 소넷 3.5가 최신 버전인데, 그 소넷 3.5의 채널 3.5에 뉴가 나왔었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한 3주 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뉴는 많은 전문가들이 왜 소넷 3.5가 아니라 4.0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내도 될 건데, 이렇게 3.5 뉴라는 버전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소넷 기존에 3.5가 있었는데 3.5 뉴는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아쉬울 건 없죠. 뭐 저희들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클로드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퍼스가 있고 하이쿠가 있고 클로드 소넷이 있고 이런데, 뭐 하이쿠가 좀 간단 버전인데, 이게 버전이 챗GPT에서도 챗GPT 3.5 터보, 그 다음에 챗GPT 4.5, 4.5 할 때 마치 40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뒤에 있는 게 챗GPT에서는 그 영어 알파벳 O자의 소문자입니다. 그게 이제 옴니라는 글자의 약자인데, 챗GPT 할 때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 안 되는데, 모든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데, 4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게 5.1, 5하고 1자부터가 5.1 프리뷰 버전이 나와요. 아직 5.1의 프리뷰니까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에 해당되는 건데, 정식 버전은 곧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게 챗GPT의 4.5의 위드 캔버스라고 하는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은 클로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클로드에서도 뭐 오퍼스, 하이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소넷 이런 버전인데, 현재 가장 높은 버전은 소넷 3.5 뉴 버전이 가장 높은 버전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코딩에서 챗GPT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 이렇게 강의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생성형 인공지능의 코드가 당연히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졌겠죠. 프로그램 언어로.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코딩이고 프롬프트도 전문가들은 뭐 파이서닉 프롬프트라 해가지고 파이썬 코딩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 하는 이런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클로드가 지금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뭐 코파일럿 이런 것들도 다 코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한테 뭐 코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클로드는 글쓰기에 아주 강자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클로드를 처음 만났을 때 에피소드를 말하면은 조금 챗GPT나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굴림체라든지 고딕체에 가까운 체라서 이미 우리가 컴퓨터에서 익숙한 글씨체라서 뭐 그렇게 반감했는데 처음에 클로드에 나온 화면은 명조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라든지 이럴 때 보는 어떤 그런 글씨 폰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낯설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 좀 이랬는데 의외로 결과는 처음부터 대단하더라고요. 글쓰기에서 챗GPT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클로드에서 낼 때, 그 다음에 챗GPT 낼 때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뭐 할 것 없이 다 대체로 같은 무료 버전끼리 이렇게 한다든지 유료 버전 한다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챗GPT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챗GPT 하지 말고 조금 좀 만족스러운 글을 쓰고 싶을 때는 클로드에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냥 일반 정보 검색에서는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내가 제대로 된 보고서라든지 제안서를 쓰기 위한 좀 수준 높은 스스로의 업무에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위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글을 얻으려고 할 때 좀 질문을 좀 고민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 챗GPT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쉽게 낼 수 있다는 게 클로드고요. 대신 클로드는 아직도 유료 버전에서도 그림은 안 그려줍니다. 뭐 정책인 것 같아요. 챗GPT는 그림을 그려주는 데 비해서 클로드는 그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불편하다 해서 제 가까운 지인도 클로드 안 넘어가고 그냥 챗GPT만 이렇게 유료 결제가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저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지만은 표를 만들고 그래프로 그려주고 하는 것은 챗GPT보다는 클로드가 좀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시로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들한테 말을 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수시로 여러 개의 LLM 툴들을 비교해가면서 프롬프팅을 입력해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 만족치는 표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표를 그려주거나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나 클로드가 챗GPT보다는 좀 훌륭한 결과를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챗GPT 4o 다음에 이제 5.1이 나왔지 않습니까? 5.1은 기본적으로 뭐 COT, 체인 오브 소시라고 연쇄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결과들을 조출한다고 하니까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잘한다는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클로드 대비해서 저는 비교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클로드가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뭐 좀 과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공부를 할 때 클로드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공개되어 있거든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아마 찾아보면 이렇게 따로 나올 겁니다. 상당히 뭐 A4지 한 5장 정도 긴 프롬프트인데 우리가 짧은 어떤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거쳐서 결과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림을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로드는 뭐 서버가 약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픽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게 어떤 특징이고요.
나머지 아까 코딩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쓰기에서 가장 그 데이터 분석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클로드를 쓰는 사람이 많고, 특히 그 대본 만드는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대본 만드는 사람들은 이 클로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 다음 제미나이로 넘어갈까요? 제미나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디서 서비스하는 건지 아시나요? 예. 왜 제미니로 안 읽고 제미나이라고 읽느냐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미니라고 안 읽고 제미나이로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저도 제미나이로 읽습니다. 예. 구글에서 하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까? 일단 검색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글링 한다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예,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패턴들이니까. 그래서 검색 엔진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뭐 카카오 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국내 여행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쓰지만 해외 여행할 때는 100% 구글 맵을 통해서 길 찾기, 식당 찾기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맵이 엄청나게 또 발달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에어비앤비를 예약한다든지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예약, 그 다음에 어떤 네이버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맛집 검색할 때 해외에 나가면은 네이버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제미나이 안으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 때부터 얘는 챗GPT는 안 그랬지만은 얘는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미나이 설정창에 가면은 내가 뭐 예약 정보를 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지도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체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체크해놓으면, 그래서 해놓으면은 제일 제가 경험상 좋았던 것은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은 확실합니다. 챗피든 아니면은 나중에 설명할 네이버에 있는 클로바 X든 이런 데서 검색하면은 텍스트로만 대체로 표현되고, 물론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제미나이에서 여행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라스베가스 3박 4일 여행 계획을 세워줘. 그 안에는 비행기 티켓팅, 호텔 예약, 그 다음에 맛있는 식당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진, 링크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과값을 내줍니다. 아주 뭐 비주얼적으로도 화려하고 내용본에서도 제가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 정보 할 때는 무조건 제미나이다. 그리고 클로드는 아직도 유료 정보에서조차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는 이미지 FX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 이미지 FX를 통해서 그래픽을 그리다 보면은 유료인 챗GPT보다도 훨씬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미지 FX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미드저니를 저는 사실은 유료로 가입했다가 또 무료로 전환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디지털 월세가 너무 많아요. 뭐 강의를 하고 있는 저주사도 챗GPT, 클로드 유료로 쓰고 있고, 나머지 그림 그리는 툴까지도 다 유료로 쓰려면 이 디지털 월세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따라서 한 달치 가입을 했다가 다시 해지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쓰고 있는데,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미드저니가 압도적으로 좋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것도 월에 뭐
10불 정도는 내줘야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유료를 가입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료로 그림 그려주는 것을 자꾸 찾게 되는데 이 제미나이에 소속되어 있는 말이 좀 웃음나요. 어쨌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미나이에 직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구글이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미지 FX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로로 길게 16대 9라든지 세로로 9대 16 이런 그림들도 그릴 수 있다. 표준은 정사각형 1대1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글쓰기, 번역, 뭐 코딩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은 챗GPT하고 유사한데 제가 항상 자주 비교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챗GPT나 클로드보다는 그 결과치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이 이 강의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수시로 어떤 것이 좋아졌다가 또 다른 것이 좋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딱 단언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툴들은 뭐 PC든 휴대폰에서 설치해 놓고 수시로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좀 적극성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기술 상향이 돼가지고 다들 아주 유사한 기능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거나 내가 하나만 써도 되는 어떤 시기가 올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은 서로 누가 잘났다 하는 그런 각주장이 되어서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각 툴들을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제미나이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는 다음 코파일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미나이가 그냥 일반인들이 쓸 때는 그다지 뭐 편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IT 쪽에서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사실은 그러니까 MS에서 말하는 그 오피스 M365 오피스 이런 쪽으로 이미 쓰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근데 이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도 다음 설명할 어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코파일럿하고 비교해 가지고 클라우딩 이쪽 기반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개념이 아주 좋고 공동 작업 개념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참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파일럿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서비스가 코파일럿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는 워낙 구글에 이렇게 검색 엔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이 있는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익스플로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은 또 엣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검색 엔진이 아니고 브라우저 이름이죠. 옛날에 익스플로러, 지금은 이제 엣지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저 이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검색 엔진은 빙이라고 하죠. B-I-N-G, 빙. 여기에 코파일럿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떨 때는 옛날에 이제 빙 안에 코파일럿을 넣었다가, 지금은 요즘은 아예 코파일럿을 빙 안에도 넣어 있지만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란 말이 뭡니까? 부조종사란 말이죠. 파일럿이 조종사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어쨌든 업무를 도와주는 비조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챗GPT의 그 GPT 기술을 최신 버전을 가져와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걸 막 비교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막상 같은 질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보면은 뭔가 모자라요. 챗GPT에 비해서.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다음 단계 돌아가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조금 뭔가 챗GPT보다는 좀 레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라든지 번역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코파일럿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가장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무료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4장씩이나 그려줬어요. 요즘에는 또 한 장씩 그려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4장인지 한 장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4장이든 한 장이든 무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뭐 워낙 큰 빅테크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아무 부담 없이 유료 가입을 안 하더라도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나 평소 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는 코파일럿 가서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텍스트를 치면 바로 그림을 그려주니까요. 근데 그 그림의 품질은 그다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쓰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 자료에 넣기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제안서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충분하니까 그렇게 써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돌아가는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공유 개념인데 사실은 오픈 AI사가 만든 그 인공지능 기술을 뭐 대주주라는 측면에서 거의 뭐 바로바로 갖다 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아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1위는 그 엔비디아라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는데 여기에 GPU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GPU를 생산하는 H100, 뭐 A100 하는 GPU가 뭐 수천만 원씩 하는데 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MS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것은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장점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많은 회사들이 M365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가능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파일럿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M365 코파일럿은 유료입니다. 한 3만 원 정도를 내고 써야 되는데 여기를 썼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은 2023년 10월 달에 M365 코파일럿이 나올 때 미국 버전을 먼저 봤어요. 저도 평소 때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심도 많고 제가 상대하는 고객사들도 압도적으로 M365를 쓰는 회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생산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한글화 서비스가 안 됐어요. 4월 달이 된다고 했다가 5월 달이나 돼서 한글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M365를 쓰는 비중이 사실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대부분입니다. M365 안에는 일단 메일 보내는 시스템에 아웃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팅 뭐 거의 줌까지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미팅하는 어떤 팀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업하는 어떤 그런 장이죠. 그 다음에 또 워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문서 작업도 사실은 우리 국내 많은 업체들이 아래 한글 혹은 엑셀에서 다 해버려요. 일반 회사들은 엑셀에서 문서 작업을 다 해버리고 정부 관련되는 일을 하거나 뭐 그런 데서는 아래 한글을 주로 쓰니까 워드를 쓰는 업체들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아웃룩 메일 시스템도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다음 메일을 연계해 쓴다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 메일을 쓰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아웃룩을 쓰는 경우도 없었고, 팀즈는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도 팀즈 쓰는 부분을 아주 큰 IT 업체 몇몇 개에서 빼놓고 쓰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M365 코파일럿이 제일 잘하는 게 팀즈, 아웃룩, 워드에서 제일 강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M365 코파일럿을 많은 업체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SKT가 협업을 해가지고 M365 코파일럿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썼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오피스 파일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나 클로드 쓸 때 보안 문제도 좀 신경 쓰는데 M365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보안입니다. 이거 썼을 때 회사의 내부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다고 이런 것을 강의를. 저도 그 AI 리더스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총 6번 강의를 통해서 실습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M365 코파일럿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9월달 2024년 9월달 돼서야 겨우 이제 엑셀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엑셀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주는데 아직도 뭐 좀 전문가들이 쓰는 감마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감마 이야기도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가 만족도에서 덜 주기 때문에 M365가 보급이 낮은데, 이제 대기업부터 회사 보안 때문에 M365 코파일럿을 채택하는 업체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써보면은 팀즈라든지 아웃룩, 워드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평소 때 업무 보는 그런 내 그 M365하고 같이 쓰다 보면은 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생성의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이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특히 개발자 쪽에서는요, 무려 4,000배 정도가 차이 난답니다. 제 강의 제목에 생산성을 300% 올려주는 뭐 인공지능이라 해서 이렇게 강의 제목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강의 제목인데, 그래봐야 3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개발자들 코딩하는 이런 쪽에서는 4,000배가 차이 난다고 하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예. 그래서 코파일럿도 뭐 나중에 이제 제대로 협업이 많이 강조되고 되는 어떤 회사들은 M365 코파일럿 보급률이 점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엑셀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되냐면은, 우리가 엑셀을 쓰더라도 보통 회사에서 보는 업무는 기존에 작성된 어떤 포맷을 가져와서 수정해 가지고 이래 쓰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 엑셀이 쌓이다 보면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뭐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엑셀 안에 있는 기능들이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인데 2024년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들은 다 몰라요. 근데 누가 아느냐? 생성형 인공지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음직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얘는 바로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표도 만들어주고 그래프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매뉴얼을 뒤져가면서 어떤 기능을 익힐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제안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한테서, 아니죠, 그때는 챗GPT 쓸 필요가 없죠. 코파일럿에서 기본적으로 제안서 내가 몇 장짜리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을 프롬프팅을 딱 하면은 바로 뭐 5장이면 5장,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딱 만들어주고, 지금은 현재는, 옛날에는 텍스트만 이렇게 가지고 제안서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템플릿까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얹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줘요. 뭐 처음부터 100% 만족도 있게 그런 작업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조금만 가공하면은 업무 생산성이 훨씬 효율적이죠. 뭐 하루 종일 해야 될 작업을 30분 혹은 1시간 안에 다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도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제미나이가 강조하는 것만큼 구글의 제미나이가 강조하는 클라우딩 서비스 쪽은 조금 저는 개인적인 이것도 의견입니다만 차별화가 좀 돼 있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오피스 M365 오피스를 쓰고 있는 회사들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코파일럿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한 월 3만 원 정도 디지털 월세를 좀 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고정비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야 한다. M365 구독료하고는 별도로 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M365 안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고 바로 그 M365 프로그램 옆에 오른쪽 옆에 코파일럿 창이 뜨니까 거기서 그냥 입력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M365 코파일럿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전체 글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코파일럿에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는 개인적인 역량이지만은 상당히 유용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LLM이 있습니다. 바로 퍼플렉시티라는 건데 영어 보이시죠? 이 퍼플렉시티는 무조건 저는 휴대폰에다가 설치를 해라고 합니다. 이 퍼플렉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휴대폰에서 설치할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짜 앱들이 좀 있어요. 특히 챗GPT를 이렇게 설치하러 가다 보면은 지금 오픈 AI사 로고를 보면은 흰색 바탕에 까만 외곽선이 쳐지는데 까만 바탕에 흰색 외곽선이 쳐진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픈 AI사의 챗GPT가 아닙니다. 챗GPT라고 써놨는데도 거기를 설치하면은 처음부터 막 과금을 하고 돈을 내는데 물론 뭐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했던 챗GPT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그 회사처럼 다른 생성의 인공지능 툴들도 가짜가 많이 있는 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하는 회사가 어딘지를 분명히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퍼플렉시티도 가짜가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반드시 로고 색깔도 보고 이렇게 퍼플렉시티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퍼플렉시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퍼플렉시티 서비스는요, 한마디로 네이버나 구글을 대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생성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벼운 정보 검색이라든지 평소 때 뭐 친구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집에서 식구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챗GPT에 가지 않고 퍼플렉시티에 갑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뭘 해주세요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피클볼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저는 피클볼이 잘 뭔지를 몰랐어요. 이야기하다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분한테 이제 퍼플렉시티를 추천할 목적도 있었지만은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서 피클볼을 딱 들어가서 피클볼 세 자만 딱 두드렸는데 일단은 그림이 나옵니다. 피클볼에 대한 그림이. 그 밑에 짧은 문단으로 한 문장의 피클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프롬프트가 5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검색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같이 더 좋을 게 없어요. 똑같이 챗GPT나 클로드에서 피클볼 두드리면은 한참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보다도 한 3배 정도 긴 글이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사용하기가 아주 좋고 직관적이다. 더더군다나 생성의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 약점이 뭡니까? 바로 할루시네이션, 뻔뻔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데 그게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은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 2차 검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그림 그려주는 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은 짧게 가로쳐 가지고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전부 다 원소스로 들어가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미심쩍다라면 이게 어디서 온 글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것을 할 때 바로바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퍼플렉시티가 잘 돼 있어요. 오늘은 설명을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리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글을 쓰다의 과거형 리턴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리턴이라고 하는데, 리턴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한국 서비스인데, 처음에는 블로그 글쓰기에 아주 장점을 가지고 인기를 얻었다가 요즘은 조금은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글쓰기를 가다가 요즘에는 퍼플렉시티 따라하기를 좀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에요. 아주 유사한 GU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저는 리턴도 써봤지만은 굳이 유료 버전도 써보고, 지금은 무료 버전을 사용 중인데 무료 버전도 대체로 만족해요. 유료 버전 쓰고 있는 다른 것들하고 대체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리턴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가끔 강의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는데 퍼플렉시티가 한국에 관한 정보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퍼플렉시티에 한정해서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법인데,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주위 사람들한테 네이버나 구글은 서치 엔진이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앤서 엔진이라고 한다. 대답을 해주는 엔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중에 몇 차례 강조했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질문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만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도구가 바로 퍼플렉시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물론 근입은 안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네이버나 구글에 대신해서 검색하려면 얘는 바로 즉문즉답을 해준다는 것을 아시고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다 미국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없나요? 한국에 IT가 제일 발달된 회사 포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이버, 구글, 항상 이제 네이버가 1위지 않습니까? 바로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클로바X입니다. 자, 클로바X가 자체 이제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쓸만하느냐?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확한 개수는 저도 기억 못하지만 사실은 구글이 가지고 있던 GPU, 엔비디아의 GPU가 한 50만 개 가량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겨우 몇천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3천 개인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는 그 정도 돼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를 살려도 1년치까지 선도 구매가 돼가지고 살 수도 없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SKT에서도 약간 MIT 공대 우회해가지고 거기 MIT 공대하고 계약된 것을 MIT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GPU를 가져온다는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GPU 전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총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약간 벗어나지 않게 집중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들 아니십니까? 그 많은 서버들을 가지고 챗GPT도 어마어마한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서버뿐만 아니라 그 GPU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처리되는 인공지능하고 네이버가 훨씬 그보다 적은 수의 GPU를 돌려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하고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쓸모가 없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다 보면은 광고 말고 가장 잘 노출시켜주는 게 어떤 글입니까? 블로그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블로거들이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의 어떤 시스템인데, 이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네이버 클로바X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
한국에 대한 맛집 정보, 주변 식당 정보 이런 거 했을 때는 구글 제미나이보다는 네이버 정보가 훨씬 더 우리한테 봤을 때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검색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행 정보를 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맛집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때는 글로벌X를 써보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것만 해서 메인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 필요성에 의해서만 구별해서 좀 쓰고 있는데 항상 뭐 비교를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적어도 근처 맛집 정보는 글로벌X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 정보 비슷비슷해요. 제미나이가 아까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굳이 글로벌X에서 여행 정보까지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글로벌X를 한번 사용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글로벌X도 그림 서비스는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픈AI사에서 만든 챗GPT부터 해가지고 클로드, 제미나이,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글로벌X 이런 식으로 한번 알려봤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쓰는 기능들은 오늘은 이제 개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따로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의 장표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기능들이 대화형 챗봇이고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내용 생성도 하고 글쓰기도 도와주고 코드 실행도 도와주고 번역도 도와주고 이미지 생성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검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파일 열람 및 분석, 문서 파일 생성 이런 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장점 단점은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대표 주자는 챗GPT입니다. 챗GPT는 유료 무료 이렇게 장표에 구분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3가 그 다음을 따라가죠. 뭐 그림을 그려주는 외에는 클로드3가 글쓰기에서는 압도적이고 코딩할 때도 압도적으로 그렇게 앞선다고 할 수 있고 제미나이는 여행 정보 할 때는 제미나이가 많이 앞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무료 이미지 생성에 강점을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정보 검색에 최적화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 85%는 정보 검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퍼플렉시티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챗GPT가 될 수도 있고 뭐 클로드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그 시대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심플하면서도 사용하기 좋은 퍼플렉시티가 당분간은 이런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계속 1위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X는 한국어에 뭐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국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 잘 써주면 좋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챗GPT 외에 여러 가지 LLM 툴들에 의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얇게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전부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